음, 일단 중력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힘이 세 가지가 있잖아. 중력, 부력, 항력인데 이게 이제 마찰항력이고 압력.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중력을 생각할 때 중력은 무조건 아래로 이제 그러니까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지. 방향 아래쪽이고 이제 질량이 뭐냐면 질량은 무게인데 고유한 무게인데 그러니까 밀도라는 거 자체가 부피분의 질량. 사실 밀도가 크다는 건 그냥 무겁다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무슨 말을 하냐? 내가 똑같은 한 요 정도 되는 그냥 쇠구슬이야. 쇠구슬. 그리고 딱 요 정도 되는 종이 뭉치.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부피는 서로 똑같은 거지. 근데 딱 봐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왜? 종이와 쇠가 있을 때 쇠가 당연히 무겁기 때문에 질량이 얘가 크고 밀도도 얘가 크다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부피가 있을 때 질량이 크다면 밀도도 크다. 그냥 무겁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고 중력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중력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겠지만 질량 곱하기 뭐 가속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mg거든. 근데 이제 부력은 뭐냐면 부력은 똑같은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물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치자.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이야. 그치? 이 유체가 물체를 들어 올리는 힘. 그래서 방향은 위쪽이라는 거지. 아래쪽인 경우가 없거든. 위로 들어 올리는 힘이어서. 그래서 방향이 이미 좀 정해져 있다. 근데 이제 부력의 크기를 할 때 이게 어떻게 인식을 하면 좋냐면 어떻게 설명할까? 지금 여기 지금 다 물이 차 있는 거야.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여기 이제 물체가 이렇게 있었어. 부력이란 건 뭐냐면 이제 나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어, 이제 물체의 무게라고 치자. 얘가 이제 물체의 무게. 이 파란 색깔이. 근데 위로는 이제 부력이 작용한다 했잖아. 부력은 뭐냐면 어, 유체의 무게야. 여기서 얘기하는 유체는 공기거나 혹은 물이지. 대부분. 근데 이제 무게라는 건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했잖아. 엄밀히 얘기하면 중력 가속도인데 이건 어차피 다 지구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지워. 그러니까 무게는 곧 질량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무게는 질량과 같다. 어차피 가속도 효과는 똑같으니까. 근데 질량은 뭐냐? 밀도 곱하기 부피인 거지. 아까 밀도는 부피는 질량이니까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어차피 같은 질량이라고 생각하고 부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 그냥. 그러니까 무게는 곧 질량이고 질량은 곧 밀도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쇠구슬을 물에다가 넣으면 가라앉고 스티로폼을 여기 나오는 스티로폼 어디 있지? 스티로폼을 물에다가 넣으면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똑같은 물 속에 쇠구슬이 이렇게 있었고 스티로폼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
그러니까 이게 쇠야. 얘는 쇠고 얘는 스티로폼이야. 그럼 봐봐. 이 파란 색깔이 뭐냐면 쇠구슬의 무게야. 그리고 부력은 뭐냐면 쇠구슬 대신 딱 이 쇠구슬이 차지하는 부피만큼 만약에 물을 넣었다면 그 물의 무게만큼 올라간다는 거지. 이만큼 차지하는 물의 무게.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부력은 곧 물의 무게야. 누구의 밀도가 더 크냐는 거지. 당연히 쇠구슬이 더 크지. 그러니까 파란색이 더 커서 가라앉는 거야. 아래쪽으로. 근데 스티로폼의 무게가 요만큼이라고 치면 똑같이 여기다 물을 채우면 물이 더 무거워. 그래서 올라간다는 거지. 빨간색이 더 크기 때문에. 부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물체가 뜰지 가라앉을지는 부력과 중력을 비교한다. 근데 부력은 인식을 할 때 딱 이 물체의 부피만큼 여기다 물을 대신 채우는 거야. 그래서 그랬을 때 올라오면 이제 물이 더 무거운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5번을 보면 쇠구슬이 그러니까 이제 서 있을 때와 누워 있을 때가 부력이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떻게 누워 있냐는 막 옆으로 기울어져 있든 상관이 없는 거야. 왜? 얘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그 얘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부력은 뭐라고 했냐면 얘를 채웠을 때, 이 채웠을 때, 여기다 물을 채웠을 때 그때의 무게거든.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부력은 물의 질량과 유체의 질량과 동일하니까 질량은 뭐야? 물의 밀도 곱하기 여기 채운 부피란 말이야. 물체의 부피. 정확한 공식은 이거야. 근데 지금 누워있든 가라앉든 어차피 물의 밀도 똑같아. 똑같은 물이니까. 부피도 똑같아. 모양이 다른 거지. 그래서 부력이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같다가 정답이지. 4번도 균일한 물체 액체 속에서 동전에 작용하는 부력은 얘 쇠구슬 동전이라고 치자. 부력은 뭐라고? 물의 밀도에다가 물체의 부피라고. 어차피 학력이랑은 상관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이 두 개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을 때 밀도 안 변하고 부피 안 변하고 그러니까 계속 일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쇠구슬이 움직이던 말던 얘네는 변하지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살짝 달라지는 거야. 만약에 이제 수면 밖으로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부피는 또 잠긴 부피야, 잠긴 부피. 그냥 무조건 부피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력을 얼만큼만 받아? 이만큼만 받는 거야.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제 부피 곱하기 밀도만큼. 그럼 얘네 둘을 비교해보자. 부력을 누가 더 크게 받을까? 얘가 더 크게 받는 거야. 왜? 물의 밀도는 똑같은데 잠긴 부피가 더 크니까. 그래서 부력의 공식은 밀도에다가 잠긴 부피를 곱한 거다라는 거지. 같은 물체더라도. 뭐 그렇고 얘는 뭐 얘기하면 0인 거지. 30번을 보면 내가 원래 공식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할 수밖에 없네. 30번도 그냥 완전 물리 문제야 내가 봤을 때. 아 그래. 지금 이런 느낌이지. A가 있고 B가 있어. 1번은 그냥 틀렸지. 왜? 학력이라는 건 움직임이 있어야 돼.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네? 그럼 일단 학력은 그냥 없는 거지. 작다 크다가 아니라 둘 다 없다.
근데 A와 B가 각각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때 이거는 뭐냐면 항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가 영향을 끼치냐를 보면 돼. 항력은 물체 모양, 뭐 단면적, 표면적 이런 거 모양에다가 속도가 결정한다는 거지. 속도. 뭐 표면적, 단면적을 그냥 모양이라고 쳤을 때. 근데 어차피 완벽히 동일한 물체 구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는 속도만 영향을 끼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누가 더 속도가 크냐는 거지. 종단 속도가 됐을 때. 모양이 똑같다고 종단 속도가 똑같진 않거든. 왜?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A와 B가 받는 이 A의 무게, 그리고 B의 무게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 근데 부력을 비교했을 때는 부력이 똑같아. 이게 핵심이야. 둘의 부력은 똑같아. 왜 똑같냐? 부력의 공식이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의 무게란 말이야. 근데 어차피 같은 부피고, 같은 물을 채울 거기 때문에, 공기지. 공기를 채웠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부력은, 지금 여기서는 공기의 밀도 곱하기 물체의 무게인데, 물체의 부피인데, 어차피 잠긴 부피, 그냥 항상 잠겨있다라고 생각해, 공기 속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A와 B는 부력이 똑같다는 거지. 근데 A의 무게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왜 위로 움직이냐면, 부력이 더 커. 그러니까 위로 가는 게 더 크단 말이야. 여기가 부력이고, 처음에 보면 A 무게 이렇게 있으니까 부력이 더 크니까 위로 가기 시작해. 근데 처음에는 항력이 없는데 점점 뭐가 붙어? 항력이 붙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항력이 점점 커져서 부력과 무게와 그 항력의 합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있어. 그때 멈추는 게 아니야. 물체의 속도를 보면 시간에 따른 물체의 속도를 보면 처음에 정지했다는 거 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지. 이렇게 빨라져 속도가. 근데 이렇게 일정하게 된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뭐 이렇게 갈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빨라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일정해진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얘가 A라고 치면 B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될까 둘 중에 뭐냐라는 거야. 이 무게와 항력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해봐. 방해하는 힘이 B가 더 작지. 그러니까 속도가 더 크겠지. 위로 가는 힘은 똑같은데 아래로 방해하는 힘이 작아. 그러니까 B가 뭐 언제 뭐 또 시간이 똑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종단 속도가 되는 시간이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B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거야. 그럼 봐봐. 일정 속도를 유지할 때 일단 그 종단 속도가 B가 더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2번이다. 근데 내가 아까 봤을 때 2번 아니었던 것 같아. 일단 볼게. 2번 맞나? 3번. A와 작용하는 부력과 중력의 크기 차이는 그러니까 이게 크기 차이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지금 변화 있는 건 뭐였어? 항력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러면서 맞춰. 예를 들어서 부력이 10이고 무게가 5였어.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간 이유는 항력이 제로였으니까. 근데 항력이 점점 커져서 5가 되는 순간 일정해졌다는 거지. 그럼 이 생각할 수 있어. 아니 항력이 더 커지면 그럼 이제 아래로 힘을 받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 왜 그게 없냐면 그거는 무슨 말과 똑같냐면 스카이다이버가 뛰어내렸어. 그럼 이제 방향만 반대로 된 거지. 여기선 중력이 있고 부력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항력이 점점 커지는 거거든. 근데 위로 가는 항력이 커진다고 얘가 안 내려오나? 얘가 갑자기 막 위로 붕 막 날라가 항력이 커진다고? 그건 아니야.
학력이 아무리 커져봤자 중력, 그러니까 얘보다 학력과 부력의 합이 중력을 이겨낼 수 없어. 그러니까 중력이든 뭐든 아래로 내려가는 힘을 이겨낼 수 없단 말이야. 여기서는 무게와 학력의 힘이 위로 가는 부력을 이겨낼 수는 없지. 그치? 그럼 방향이 바뀌는데 말이 안 되니까. 그치? 그래서 방향을 꺾을 정도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A와 B가, 그러니까 뭐 대세는 못 걸었으른다는 거지. A와 B가 일정한 속도를 도달하기 전에 증가하는 것으로 봐. 항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이지. 5번. 밀도가 더 큰 기체 내에서 B가 상승하여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 야, 내가 아까 봤을 때 5번이 답이었는데? 아씨, 어쩐지. 내가 거꾸로 했구나. 뭐가 이상하더라. 여기였네. 왜 말을 안 했어? 그럼 이제 이 BA가 바뀌네. 그래서 2번이 아니네. 그러니까 A가 더 속도가 빠르니까, 중단 속도가 빠르니까, 왜 거꾸로 했지? 항력은 A가 더 크다. 그러니까 항력을 속도가 클수록 항력, 마찰력이, 이 저항이 더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틀렸지. 그러니까 5번이 맞는 거지. 5번도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B 공기라고 한번 해보자. B 공기. 그럼 B 그냥 기체라고 할게. B 기체는 왜 종단 속도가 더 크냐면 이렇게 돼. B 기체가 B의 무게는 5로 그대로야. 처음에 항력 어차피 없어요. 근데 부력이 어떻게 돼? 부력이 15로 늘어나는 거야. 왜? 부력은 기체의 밀도 곱하기 부피니까. 근데 어차피 B의 물체 부피는 변하지 않았고 기체의 밀도가 공기보다 크니까 부력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부력이 커지고 그럼 항력이 더 이제 10이 돼야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항력이 더 크기 위해서 종단 속도가 커지게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그렇다라는 거지. 살짝 오류가 있었지만 다시 찍긴 뭐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면 하고 표면적은 나도 표면적이랑 단면적이랑 뭐 차이가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이런 물체가 있었다 치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표면적, 파란색이 표면적인 거고 물체가 만약에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게 단면적인 거지. 여기가 단면적인 거지. 난 이렇게 이해했거든. 이게 맞을 거야 아마. 오케이. 아니면 이것까지 따질 수도 있어. 왜 지금 그러니까 운동방으로 여기서 뭐 이렇게 보면 되나? 만약에 여기서 이 물체를 바라보면 얘까지 보일 테니까. 근데 이 뒤에가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표면적과 단면적은 좀 다르다라는 거지. 뭐 이런 느낌. 근데 뭐 알고 있어. 이게 부력은 모르더라도 중력 같은 경우는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밀도 같은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음. 상식으로 한번 추가해봐.